채화영은 협박범에게서 뺏은 메모리 카드를 손에 쥐고도 또 가시지 않는 의혹에 휩싸여 있습니다. 눈앞에 딸을 보는 그녀의 눈빛은 이미 엄마의 것이 아닙니다. 화영은 거실 한가운데 놓인 고가의 바이올린 케이스를 발로 툭 건드리며 서늘하게 명령합니다. 설이나, 너 사고 나더니 취향만 바뀐 게 아니라 재능도 잃어버린 거니? 내가 제일 아끼던 거잖아. 오랜만에 엄마 위에서 한 곡 켜보렴. 장미의 등 뒤로 식은땀이 흐릅니다. 바이올린 활조차 잡아본 적 없는 인생. 여기서 활을 제대로 잡지 못하는 순간 쌓아온 공든탑이 무너집니다. 장미가 떨리는 손으로 바이올린을 집어들어 턱 끝에 가져다 대는 찰나. 현과 활이 맞닿아 비명 같은 불협화음이 터지기 직전 거실 문이 거칠게 열립니다. 대표님, 회장님께서 찾으십니다. 메모리 카드 건으로 지금 당장 올라오라고 하십니다. 이강혁이 무표정한 얼굴로 들어서며 상황을 끊어냅니다. 채화영은 아쉬운 듯 입술을 깨물며 장미를 쏘아봅니다. 운이 좋구나, 설이나. 회장님 뵙고 올 테니 그동안 손 좀 풀어둬. 내가 진짜 내 딸인지 아니면 다른 누구인지 내일 아침이면 판가름 날 테니까. 화영이 서둘러 자리를 뜨자 거실엔 장미와 이강혁 단둘만이 남습니다. 장미는 멈췄던 숨을 몰아쉬며 바이올린을 내려놓습니다. 이강혁은 대답 대신 장미의 귀에 대고 낮게 읊조립니다. 연습해 두시죠. 다음번엔 제가 없을 겁니다. 채화영은 비밀스러운 VIP 병동으로 향합니다. 혼수 상태인 진짜 설인이 누워있는 병실. 화영이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기 위해 설인을 살피려는 순간 복도 끝에서 날카로운 비명이 정적을 찢습니다. 도둑이다. 저 아줌마가 도둑이야. 내놔. 우리 아빠 가방 내놔. 꽃다발을 든 수키가 광기에 어린 눈으로 화영에게 달려듭니다. 당황한 화영이 문고리를 놓치고 수키를 밀쳐내려던 그때 뒤따라 달려온 백호가 수키를 품에 안으며 화영의 팔목을 강하게 낚아챕니다. 대표님,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환자 보호 구역입니다. 백호의 서늘한 외침과 수키의 통곡이 뒤섞이며 화영은 간발의 차로 병실 안의 진실을 확인할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화영은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백호와 수키를 경멸하듯 노려봅니다. 강 변호사, 자네가 왜 이 여자랑 여기 있는지 나중에 듣지. 하지만 내일. 화영의 시선이 복도 끝에 나타난 장미를 향해 꽂힙니다. 바이올린 테스트. 잊지 마라. 내가 진짜 내 딸이라면 활 끝에서 그 증거를 보여야 할 거야. 채화영이 남긴 서늘한 경고가 복도 벽에 부딪혀 메아리칩니다. 화영이 시야에서 사라지자마자 장미는 벽을 짚고 겨우 몸을 지탱합니다. 수키는 여전히 강 변호사 백호의 품에 안겨 도둑, 가방, 이라며 웅얼거리고 백호는 그런 수키를 진정시키며 장미에게 다급히 다가옵니다. 장미 씨, 괜찮아요? 채 대표, 지금 제정신 아니에요. 내일 아침 당장 바이올린을 켜보라니. 이건 대놓고 당신을 끝장내겠다는 소리라고요. 장미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손가락 끝을 내려다봅니다. 굳은 살 하나 없는, 활을 쥐는 법조차 모르는 이 손으로 어떻게 마서린의 연주를 흉내낸단 말인가. 강 변호사님, 채화영은 지금 확신이 필요해서 저러는 거예요. 내가 오장미라는 확신만 들면 바로 절 치워버리겠죠. 장미의 눈에 도끼가 서립니다. 비록 마 회장의 핏줄이라 해도 후계 구도에서 걸림돌이 된다면 언제든 버려질 수 있는 처지임을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채화영은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이강혁에게 나직하게 명령합니다. 이 실장, 내일 아침 설인이 방에 바이올린 세팅해둬. 외부인은 절대 들이지 말고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할 거야. 그 아이가 정말 내 딸인지 아니면 감히 나를 속이고 있는 불청객인지. 이강혁은 백미러로 화영의 서늘한 얼굴을 살피며 무표정하게 답합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그런데 만약 가짜라면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화영은 비릿하게 웃으며 창밖을 내다봅니다. 가짜라면 그 아비가 간 길을 똑같이 가게 해줘야지. 이강혁은 화영을 내려준 뒤 어둠 속에서 마 회장에게 보고합니다. 회장님, 채 대표가 내일 아침 테스트를 강행합니다. 정체를 밝히려는 모양입니다. 수학이 넘어 마 회장의 목소리는 의외로 담담합니다. 그래. 채화영이 제 손으로 판 무덤에 누가 들어갈지 지켜보자고. 이 실장, 자네는 내 지시대로 움직여. 오장미가 활을 켜든 못 켜든 내일은 아주 재밌는 날이 될 테니까. 깊은 밤, 장미는 거실 구석에 놓인 바이올린 케이스 앞에 섭니다.
뚜껑을 열자 차가운 나무 향과 함께 마서린의 흔적이 쏟아져 나옵니다. 화를 쥐어보지만 현을 긋는 소리는 비명처럼 날카롭고 서툽니다. 그때 등 뒤에서 이강혁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집니다. 그렇게 켜면 1초도 못 버팁니다. 살아남고 싶으면 내 제안을 들으세요. 장미가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내일 아침 당신이 해야 할 건 연주가 아니라 연기입니다. 나머지는 제가 조절하죠. 장미는 이강혁의 서늘한 눈을 응시하며 묻습니다. 당신 왜 나를 돕는 거지? 최화영의 사람 아니었어? 이강혁은 대답 대신 차갑게 미소 짓습니다. 돕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무너지면 최화영을 무너뜨릴 제 계획도 차질이 생기니까요. 최화영은 이강혁이 미리 세팅해 둔 바이올린을 장미 앞에 들이밉니다. 자, 켜봐. 내가 진짜 내 딸 서린이라면 몸이 기억하고 있을 테니까. 화영의 눈은 장미의 손가락 마디마디를 훑으며 작은 실수라도 잡아내려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장미는 떨리는 손으로 바이올린을 집어듭니다. 활을 잡는 법조차 서툰 장미의 손을 본 화영의 입가가 비릿하게 올라갑니다. 왜? 활 잡는 법도 잊어버린 거니? 그때 등 뒤에 서 있던 이강혁이 무표정하게 입을 뗍니다. 대표님, 잊으셨습니까? 사고 당시 서린 아가씨의 왼쪽 어깨와 손목 인대가 심하게 손상되었습니다. 지금 억지로 켜게 하시면 재활 중인 신경이 완전히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강혁의 예상치 못한 개입에 화영의 눈썹이 꿈틀합니다. 재활. 지금 그게 문제야? 이 아이가 가짜일지도 모르는데. 장미는 이강혁이 던진 부상이라는 명분을 놓치지 않고 낚아챕니다. 장미는 일부러 화를 떨어뜨리며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왼쪽 어깨를 움켜켭니다. 아, 엄마. 정말 왜 이래요? 나 정말 아파요. 내가 가짜일까봐 내 팔이 망가지는 건 상관도 없다는 거예요? 엄마한테 난 대체 뭐야? 장미의 처절한 비명과 이강혁의 의학적 근거가 맞물리며 화영의 확신이 순식간에 흔들립니다. 화영은 당황하며 바닥에 떨어진 바이올린과 장미의 어깨를 번갈아 봅니다. 그때 열린 방문 너머로 마 회장의 지팡이 소리가 들려옵니다. 최 대표, 그만하게. 내 핏줄을 상대로 이런 잔인한 테스트를 하다니. 자네가 서린이를 평생 불구로 만들 셈인가? 마 회장의 등장은 장미를 돕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시선은 장미의 떨리는 손끝을 집요하게 관찰하고 있습니다. 마 회장은 장미가 바이올린을 못 켠다는 사실을 이미 눈치채고도 최화영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장미의 손을 들어주는 척 판을 흔드는 것입니다. 최화영은 마 회장의 압박에 입술을 깨물며 물러납니다. 비록 이강혁의 방어와 마 회장의 개입으로 테스트는 무산됐지만 화영의 머릿속엔 여전히 지워지지 않는 의문이 남습니다. 인대 부상 때문에 못 켠다. 아니, 활을 잡으려던 그 서툰 손짓. 그건 분명 서린이가 아니야. 화영은 방을 나서며 이강혁을 향해 싸늘한 눈길을 보냅니다. 이 실장, 서린이 재활 기록 전부 다시 가져와. 하나라도 어긋나면 자네도 무사하지 못할 거야. 홀로 남겨진 방 안. 장미는 떨리는 어깨를 감싸쥐며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하지만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 너머로 문 밖에서 자신을 지켜보는 마 회장의 서늘한 미소가 겹쳐집니다. 이제 테스트는 끝난 것이 아니라 더 거대한 감옥 속으로 들어간 셈입니다. 최화영이 이강혁을 노려보며 방을 나서자 장미는 바닥에 떨어진 바이올린 활을 떨리는 손으로 집어듭니다. 승리의 쾌감보다 더 큰 것은 소름 끼치는 공포입니다. 마 회장은 문가에 서서 지팡이를 짚은 채 그런 장미의 뒷모습을 한참이나 응시합니다. 서린아, 아니, 오장미라고 불러줘야 하나? 마 회장의 나지막한 음성에 장미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장미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참아냅니다. 할아버지, 무슨 말씀을. 전 정말 서린이에요. 하지만 마 회장은 장미의 말을 가차없이 자르며 다가옵니다. 최화영의 눈이 멀어 못 본 걸 나는 봤다. 네, 그 투박한 손끝. 바이올린을 사랑했던 내 손녀의 손이 아니더구나. 마 회장은 장미의 턱을 지팡이 끝으로 들어 올리며 비릿하게 웃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라. 당분간은 내가 내 손녀여야 하니까. 최화영이 제 손으로 판 무덤에 스스로 들어갈 때까지 너는 완벽한 마서린으로 살아야 해. 그게 내 아비 오복길의 목숨값이다. 자신의 핏줄인 장미를 복수의 도구로 이용하려는 노인의 잔인한 설계에 장미는 전율합니다. 서재로 돌아온 최화영은 광기에 휩싸여 책상을 뒤엎습니다. 부상? 인대 파열? 아니야.
그 눈빛은 분명 오장미였어. 화영은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이 실장을 부릅니다. 이 실장, 방금 내가 낸 그 얄팍한 꾀로 나를 속였다고 생각하니? 당장 병원으로 사람 보내. 정숙히 그 여자를 다른 곳으로 빼돌려. 오장미가 제 발로 정체를 밝히게 만들려면 그 여자가 담보로 필요해. 이강혁은 최화영의 서늘한 명령에 잠시 눈동자를 굴리지만 이내 무표정하게 고개를 숙입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지시하신 대로 처리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강혁은 문을 나서자마자 어둠 속에서 강 변호사 백호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냅니다. 타깃 변경. 정숙희 씨를 당장 피신시키십시오. 최화영이 움직였습니다. 한편 병원 주차장에서 대기하던 백호는 메시지를 확인하자마자 급히 차를 돌려 병동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이미 병실 앞엔 최화영의 명령을 받은 사내들이 들이닥친 뒤입니다. 장미는 마 회장이 나간 방 안에서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마주합니다. 화려한 마서린의 가면 뒤에 숨겨진 오장미의 슬픈 눈. 아빠, 나 무서워. 하지만 절대 멈추지 않아. 마 회장이든 최화영이든 우리 가족을 짓밟은 대가 반드시 치르게 할 거야. 장미가 거울을 향해 주먹을 꽉 쥡니다.